Control C Capture are Image Text Foundation Models 논문을 발표하게 된 강변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왼쪽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넷이라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 넷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혼합된 데이터셋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가 포함된 건데 이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은 라벨 값과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라벨 값이 아니라 문장으로 라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성능도 나타내는 게 코카라는 이미지 분석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아서 이 코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넷 데이터셋에서 82.7%로 현재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코카의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델은 단일 인코더, 이중 인코더, 인코더 디코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 인코더고 이중 인코더, 인코더 디코더 방식입니다. 코카는 인코더 디코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모델은 이미지 인코더와 유니모달 인코더, 멀티 모델 인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은 대조 손실과 캡션의 손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거를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 극대화를 시킨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훈련된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이미지 텍스트 모델이 이미지 인코더로 인풋이 되고, 크로스 어텐션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VIT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인코더를 구현을 하였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약간 밝게 낮추는 형식으로 VIT를 가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오브젝트 넷에는 텍스트 라벨 값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봤습니다. 유니모델 텍스트 디코더에서 그 문장을 학습을 하고 여기에 그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고차원의 벡터 값과 그리고 유니모델 텍스트 디코더 간의 이제 컨트롤 시프트 로스 대조 손실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표현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캡셔닝 로스를 통해서 더 세밀한 지역적인 특징을 학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운스트림을 하는 건데 이제 다운스트림이라는 것은 사전 훈련된 모델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이제 실제 응용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인튜닝 같은 건데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듯이 가져와서 사전 훈련된 거를 이제 파인튜닝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코더 그 단일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T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분이 이미지 추출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를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비주얼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로스 모델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중 인코더 모델인데 이미지와 텍스트를 받는 거는 이제 코카의 기본 모델과 같지만 여기서의 다른 구조는 여기 이중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매핑만 얼라이먼트만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일한 잠재 공간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유사성을 정량화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멀티모달 인코더 텍스트 디코더에서
어떤 캡션이 로스를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단순히 매핑을 해서 유사성을 정량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방식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선 이제 이미지 관련된 텍스트를 생성하는 캡션의 로스를 통해서 생성하고 결합되는 표현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들어온 벡터와 텍스트에서 들어온 그 벡터를 통해서 그것 두 데이터를 대조학, 대조 손실과 캡션의 손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더 좋은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비주얼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RT 같은 트랜스포머 그 모델이 있겠고,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크로스 모델 얼라이먼트처럼 이미지와 그 어떤 언어를 결합한 모델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지 텍스트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조 손실과 그리고 캡셔닝 손실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생성을 하고, 이게 또 제로샷이라 하면은 프리 트레이닝 상태에서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자신의 태스크에서 썼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이제 관련 연구는 세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일 인코더, 그리고 크로스 모델 어라이먼트, 그리고 이중 인코더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모두 꼭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건 이제 단일 인코더 분류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py는 실제 레이블 분포, 그리고 q세타 x는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분포,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는 이 로스 값이 학습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것을 이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로그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고자 하는 로스 값은 각 기존에 있었던 그 텍스트 라벨 값과 이 캡셔닝을 통해서 생성된 문장 간의 로스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위주로 로스 값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장 간의 차이를 로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중 인코더인데요. 얘는 이제 배치 크기고 지수함수 유사도를 소프트맥스 연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지 인코더 출력 i번째 고차원 벡터, 그리고 이 부분은 텍스트 디코더 출력 i번째 고차원 벡터입니다. 이 뒤에서 그림이 좀 더 좋은 그림이 있을 때 좀 설명을 할 텐데, 컨트라스,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두 개입니다.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에서 추출된 고차원 벡터와 텍스트에서 추출된 고차원 벡터를 두 개를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양방향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컨티너시프 로스다, 그거를 해당 공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가는 유사도 손실 계산이고,
이 부분은 텍스트에서 이미지 유사도 손실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컨트롤 시프트 로스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캡셔닝 로스인데 캡셔닝은 생성된 그 문장과 기존의 텍스트 문장 간의 그 손실을 계산한 겁니다. 그 t는 생성할 텍스트 길이, 그리고 yt는 시점 t에서 예측하는 텍스트.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모델 파라미터 세트 하에 주어진 이미지 x와 이전 텍스트 y는 t보다 작다를 조건으로 t 시점에서 텍스트 yt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적절한 문장이 t 시간 안에 나올 확률, 즉 분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 라벨 값과 캡셔닝을 비교를 해서 해당 정답인 라벨 문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확률을 t 시간으로 소프트맥스 확률로 전환을 해서 캡셔닝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로스 값이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조금 더 국화에 대해서, 국화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글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VIT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에서 고차원 벡터로 변환을 해주고 주요 이미지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작업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한 상태로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에다가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넷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라벨 값이 아니고 문장 라벨이라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고차원 벡터로 변환이 돼서 주요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러스티브 로스에서 이 이미지에서 나온 벡터 값과 그리고 문장에서 나온 벡터 값을 대조를 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가 동일한 잠재 공간에서 랩핑 작업을 해서 서로의 출력을 비교를 하면서 손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의 로스 값이 합해진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양방향으로 로스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두 개를 합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두, 두 가지의 경우에 더한 값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출력을 결합해서 이제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이게 생성을 한 게 캡션의 로스 여기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문장과 기존에 있었던 라벨 텍스트와 이제 비교를 합니다. 생성된 텍스트가 실제 텍스트 라벨과 유사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 코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디코더와 실제 텍스트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학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인데 이 문장은 아까 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파인 튜닝 된 부분은 아니고 프리 트레이닝 된 코카인데 코카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 약간 모델 크기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P는 다중 펍세트론이고 텍스트 디코더는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와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를 이렇게 하나로 텍스트 디코더로 포함을 해서 여기 안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유니모달 디코더와 멀티모달 디코더의 레이어 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델 크기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이제 파라미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카가 2.1 빌리언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오브젝트 내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미지 말고도 비디오를 인식하는 그 작업을 또 해서 이 부분도 발표에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미지라는 비디오라는 게 결국에는 이미지를 여러 개 겹쳐서 시간 순차적으로 재생을 한 것이 이제 비디오인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영상은 이미지를 병렬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6프레임을 기준으로 병렬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각각 이 이미지 디코더에다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차원 벡터로 변환이 되고 이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각 프레임의 중요한 정보를 추출을 해서 전역 표현이 입력이 되고 각 클래스 확률로 출력이 됩니다. 원리는 이제 이미지와 같지만 이미지 인코더가 병렬이다 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보도적인 설명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웹스케일의 alt 텍스트 데이터와 주석이 달린 이미지를 사용하여 단일 단계에서 사전 학습되며 모든 라벨을 텍스트로 처리한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보면은 가끔씩 주석이 달린 데이터가 있는데 이를 이제 모두 라벨 텍스트로 처리를 한다. 전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FT3B와 Align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중복 제거 절차를 진다. 한마디로 이 데이터셋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카 모델은 링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되고 배치 크기는 65,536쌍 500개의 스텝 동안 훈련을 했다. ADA Factor Optimizer 를 사용하여 학습률을 승용적으로 감소시키고 2048개 클라우드 TPU V4 칩에서 약 5일간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오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조 설명 이야기를 할 텐데 웹스케일 알트 텍스트 데이터는 웹에서 수집된 이미지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 데이터이고 JFT3B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3억 개 이상의 이미지와 3만 개 이상의 클래스 라벨로 구성된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 셋입니다. 그 다음 온라인 데이터셋은 웹에서 수집된 노이즈가 있는 대체 텍스트를 포함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입니다. 한마디로 두 개 다 제공하는 분야는 다르지만은 워낙 대규모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를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보는 텐서플로우 기반의 대규모 모델 학습 및 배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한마디로 코카는 텐서플로우에서 가동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A Factor 옵티마이저는 활성 함수 중에서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을 메모리와 계산 효율성을 높인 변형된 옵티마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48개 클라우드 TPU V4는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TPU
V4 칩을 2048개 사용하여서 대규모 모델 학습을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텐서플로우로 콜앱에서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메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표는, 그래프는 그 12개의 이미지 데이터셋과 비디오 데이터셋을 포함한 거를 시각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개를 하나하나 어떤 데이터셋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넷은 이미지 분류 작업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이고, 그 다음에 캐너틱스 400과 600이 있는데, 이거는 비디오 액션 인식 작업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했다시피 해당 논문에서는 오브젝트 넷 이외에도 비디오 데이터에서도 가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캐네틱스 400과 600을 통해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캡스라는 데이터는 이미지 캡셔닝 작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지 캡셔닝은 생성된 그 문장과 실제 라벨 텍스트 간의 그 유사도를 확인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셋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NLVR2는 비주얼 관련 이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같은 것을 통해서 해당 모델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정 통계를 통해서 검사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SNLIV에 대한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Visual Entailment 작업입니다. 이 Entailment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미지 텍스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의미론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VQA는 시각 질문 응답 작업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나머지 제로샷 부분에 대한 데이터셋은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검색 작업입니다. 이 검색 작업이라는 것이 이미지를 줬을 때 이 텍스트를 잘 찾냐, 이 텍스트를 줬을 때 해당 이미지를 잘 찾냐, 그런 성능을 보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인 결과인데 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0, 600, 700은 비디오 데이터셋이고 비디오 액션 인식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고 모멘트 인 타임은 동작 활동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비디오 인식용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작업과 사건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이제 코카가 비디오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넷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히 이미지와 클래스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 그래서 이 종합적인 표로 봤을 때 단순한 이미지와 그리고 비디오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데 코카 파인 튜닝에 대한 모델이 이미지와 그리고 비디오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 대비 정확도인데 이제 이미지 넷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걸 봤더니 적은 파라미터에서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거는 이제 파인 튜닝한 모델들이고 파인 튜닝 하지 않아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라는 것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이 해당 논문에 표가 많긴 한데 이 데이터셋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 표는 이제 간단한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하면서 이 표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골뱅이 1은 검색 결과의 첫 번째 위치에 올바른 결과가 있는 경우의 비율. 한마디로 처음에 그 캡셔닝 로스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장 적당한 텍스트가 T시간 안에서 나올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R 골뱅이 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로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 안에서 적당한 텍스트가 나올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나올 확률이 92.5%, 99.5%, 그 10번 시도했을 때 99.9%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당연히 많이 하면 할수록 성능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폴리컬 서리케인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제로샷 된 그 검색 작업을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컬 서리케인은 이미지를 주고 텍스트를 잘 검색할 확률, 텍스트를 주고 이미지를 잘 검색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다섯 번, 열 번 시도를 했을 때 원하는 그 문장이나 이미지가 나올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코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S 코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검색 작업을 하고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검색 작업을 했을 때 한 번, 다섯 번, 열 번 각각 했을 때 코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미지 넷이 있는데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넷의 성능에 대해서 단순히 이미지 넷 데이터셋, 즉 이미지와 클래스 전처리 되지 않은 데이터셋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지 넷을 여러 부분으로 전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미지 넷 A는 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미지 넷 R은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된 이미지 넷입니다. 뭐 예를 들면 카툰 스타일로 이미지의 그런 스타일을 좀 변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넷 V2는 이미지 넷에서 검정 세트를 다시 수집된 이미지를 구성을 한 것이고 이미지 넷 스케치는 이미지의 그런 그림 스타일을 스케치로 변형을 한 것이고 오브젝트 넷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 이미지와 이 클래스가 아닌 텍스트 라벨 값으로 돼 있다 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게 코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표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넷은 라벨 값이 클래스가 아닌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에버리입니다. 봤더니 코카가 이미지 넷 이외에도 변형된 이미지 넷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브젝트 넷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아까와 달리 아까 전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R 골뱅이 원 같은 것도 다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검색 성능을 보는 겁니다. 텍스트를 줬을 때 적당한 비디오를 검색하는 성능, 비디오를 줬을 때 적당한 텍스트를 검색하는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역시 코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제 비디오 투 텍스트에서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모델들과 거의 견줄 정도의
성능이 낮다.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VQA는 아까 전에 이미지 데이터셋 그 시각화한 곳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VQA는 이미지 기반 질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 이를 개발 테스트 세트와 표준 테스트 성능을 이제 검증을 한 건데, 그 다음에 SNLIVE는 이미지와 관련된 전체와 가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평가를 하는 거고, 이는 참, 거짓, 불확실함을 판단을 한다. 그리고 NLVR2는 시각적 추론, 평가하는 데이터셋으로 참, 거짓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미지를 주었을 때 검정 추론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봤더니 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가 코카가 이미지 캡셔닝을 통해서 문장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성능 평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과 같은 자연어 생성 작업의 품질을 평가하는 건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M은 기계 번역 평가 지표로 단어, 맞춤, 어감 추출, 동의어 매칭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C는 이미지 캡셔닝 작업에 특화된 평가 지표로 즉 생성된 설명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S는 정면 그래프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 이미지 설명의 의미적인 유사성을 평가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 된 게 라벨 텍스트와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만 보면은 코카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와 문장은 실제로 코카가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생성을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은 hand holding a San Francisco 4인니스 포플 샌프란시스코 4인니스 포플을 들고 있는 손 보면은 이미지에 대해서 잘 이미지 그 텍스트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row of cannons with the Eiffel Tower in a background. 배경에 에펠탑이 있는 대포 한 줄. 이 해당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a white van with a license plate that says We love Pauline. We love Pauline이라고 적힌 번호판을 가진 흰색 밴. A person sitting on a wooden bridge holding an umbrella. 우산을 들고 나무 다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것도 역시 잘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truck is reflects in a side mirror of a car. 차의 사이드 미러에 비친 트럭. 이거 역시 해당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 예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표인데 이 마지막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CLS는 아까 말했듯이 단일 인코더 로스 값이고 L 캡셔닝은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로스 값인데 이제 해당 부분에서 단일 로스 값과 캡션일 로스 간의 이제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LE는 산화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고 FD는 미세 수정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이제 캡셔닝 로스가 단일 인코드에 비해서 로스 값이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선행평가는 학생이 인코더에 고정된 특징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분류기를 학습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L은 컨트라스티브 로스고 L은 L캡은 캡셔닝 로스, 그리고 코카 로스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로샷 성능, 그리고 시각적 질문응답 성능, TPU,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봤더니 제로샷에서도 봤을 때 캡셔닝과 컨트라스티브의 그 각각보다 더 낮은 그좀 높은 로스를 조금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각적인 질문 응답 성능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각각 봤을 때 티카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코스트가 제일 많이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람다는 가중치인데 이 캡셔닝과 컨트라스티브의 그 가중치를 어떻게 비율을 배합해야 되는지 대한 이야기인데 EDL로 했을 때 제로샷과 시각적 질문 응답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다음은 유니모달 레이어 수인데 유니모달 레이어는 6개일 때가 가장 제로샷과 VQA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 CLS 이 CLS는 CLS 토큰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CLS라는 것은 입력 시퀀스의 맨 앞에 추가되어 전체 시퀀스의 요약 정보를 제공한 토큰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시퀀스를 어, 요약을 하는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는 대조 텍스트 인베딩 설계 성능이고 MS4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로샷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한 개의 CLS 토큰 수가 가장 인베딩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ttention pooling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병렬 attention pooler, cascade attention pooler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병렬 attention pooler는 여러 쿼리 토큰이 동시에 입력 피처에 대해 attention을 계산하여 정보를 병렬로 추출한 방법이고 cascade attention pooler는 attention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입력 피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쿼리 개수에 따라서 제로샷과 시각적 질문 응답 성능을 비교했더니 캐스케이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했다시피 입력 피처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파인 튜닝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표로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는 웹스케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이미지 텍스트 사전 학습 접근법으로 재료삽 방법이나 가변,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운 스트리밍 작업에 대한 전이를 했다. 다운 스트림이라는 것은 초반에 말씀했다시피 어떤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파인 튜닝한 작업을 다운스트림이라고 그래서 웹스케이 데이터 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카 성능은 많은 비전 및 비전 언어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동일한 사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및 모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카는 손상된 이미지에 대해 더 강인하지만 실제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미지 손상에 여전히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이미지 텍스트 쌍을 단일 단계에서 사전 학습하여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대조와 캡셔닝 로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였습니다. 코카는 단일 체크 포인트로 광범위한 비전 및 비전 언어 문제에서 일련된 최첨단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